목표 달성률이 여러분 높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이 의지력이 강하고 자제력이 강하고 뭐 행동력, 실천력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필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목표를 애초에 잘 세웠다는 거예요. 목표를 잘 세웠다? 이게 뭘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행동들 중에서 이 목표와 맞는, 그쵸?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 행동만, 그쵸? 선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일들만, 행동만을 하겠다.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볼 때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줘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겠죠. 아무거나 되는 대로 행동을 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낭비적인 거,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것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휩싸일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듯이 도파민은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오는 건데 목표를 안 세웠으니까 그 긍정적인 감정도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는 꼭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목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측정, 관찰, 정량화가 가능한 결과물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중간에 진도가 파악이 가능하고 얼마나 목표에 근접했는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멋지고 보람찬 삶을 원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꿈이에요. 왜? 측정이 불가능하죠. 멋지고 보람차다는 걸 측정할 수 있나요? 뭔가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이거를 숫자로 정량화할 수 있나요? 뭔가 모호해요. 그쵸? 뜬구름이에요. 이건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꿈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 불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멋지고 보람찬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고 숫자, 정량화가 가능한 그 핵심 지표, 핵심 항목을 뽑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멋지고 보람찬 거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삶을 보내야 할까? 그 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구체적인 결과물, 눈에 보이죠? 그리고 누구, 사람의 수가 두세 명이라고 하면 측정 가능하죠? 관찰 가능하고. 그쵸? 자, 두 번째는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면 멋지고 보람찬도 정의가 되죠. 그쵸? 내가 돈이 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다 측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좋은 동네에서, 그쵸? 괜찮은 동네에서 살면 멋지고 보람찬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까? 내가 주로 하는 활동이 멋지고 보람찬 걸로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뭐 글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멋지고 보람찬이라는 이 형용사, 추상적인 형용사를 누구, 돈, 어디, 어떤 일과 같은 핵심 항목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핵심 항목을 뽑아내려면 내가 목표를 세워보고 정말 이게 잘 맞는 건지 뭐 멘토를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책을 통해서 참고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의 바른 표현에는 측정 가능, 수량화, 관찰 가능, 이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의 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꼭 부자가 되겠어. 이거는 꿈 표현이에요. 왜? 데드라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목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매년 1억 원의 수입을 벌겠다. 데드라인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좋은 목표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목표에 대한 긴급성을 갖게 되면서 저절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방지해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꼭 데드라인, 날짜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kg의 살을 빼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면 20주 동안 빼겠다. 마감일은 시작한 날로부터 20주 후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꼭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드라인을 넣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5주차, 10주차, 15주차처럼 중간중간에 점검이 또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환경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환경 전략. 예를 들어서 목표로 30일 이내에 500쪽짜리 책을 다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 파악을 했고 언제 책을 읽을지도 정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방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정해놓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500쪽짜리 책을 다 읽기 위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지 않고 카페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오면은 나태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 목표 500쪽짜리 책을 다 읽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아예 정해놓는 거죠. 사전에. 그래서 아예 사전에 유혹과 실패 요소를 최소화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 장소, 환경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포함시켜서.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사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데 이 환경을, 그 불완전함을 커버할 수 있게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금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담배와 관련된 거 모두 없애버리고 담배를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다니지 않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말해놓는 거죠. 내가 담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 절대 주지 말라고. 그리고 흡연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특정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껌을 씹는다거나 이를 닦는다거나 그쵸?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 환경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 단계마다, 최종 단계마다 책임을 명확히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뭐 벌금을 낸다거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면서 서로 검사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더 효과적이겠죠. 여러분, 좋은 목표란 무엇인가요? 달성률이 높은 거죠? 그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이 요소가 들어가면 좋은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달성률을 높이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